world changer, history maker, world changer, history maker. We gon' make some history tonight. We gon' make some history tonight. Straight up. We gon' make some history tonight. We gon' make some history tonight. Yeah, we be going in all night. Yeah, everything is alright. Yeah. 안녕하세요, 서호터원입니다. 오늘은 렉스턴 스포츠 칸 모델 차주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렉스턴 스포츠 칸 차주 그리고 유튜브 가로수 트러커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형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서호터원 시청자분들도 가로수 트러커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차량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차량은 렉스턴 스포츠 칸 모델이고 잘 아시다시피 쌍용자동차에서 나온 차량입니다. 19년식이고 4륜구동을 선택을 했고요. 이 차량이 이제 서스펜션 차이로 인해서 네. 등급이 구분되는데 적재량 차이도 있고 이 차는 이제 500km까지 적재를 할 수 있고 이 차량 자체가 이제 SUV 기반으로 만들어진 차량이다 보니까 도시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세팅을 한 것 같습니다. 장점 얘기부터 한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차고가 높기 때문에 시트 포지션 자체가 높고 그래서 차가 많이 막힐 때 낮은 차 탈 때보다는 그래도 속이 좀 시원한 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적재량이 네. 굉장히 이제 넓다는 광활하다는 그런 이제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최대 어느 정도까지 넣으셨어요? 저는 사실 이제 짐이 많지는 않아요. 네. 캠핑이라든지 뭐 낚시 이런 걸 즐기진 않아서 그렇게 많이 집어넣지는 않아봤지만 네. 지금 현재 넣어있는 건 이제 서핑보드, 다른 운동 기구들, 또 자전거, 킥보드, 세차용품 다 한 번에 다 들어가 있고 지금도 한 반 정도밖에 안 찼어요. 그리고 네. 언제 한번 이제 회사 일로 박스, 한 라면 박스만한 거를 한 2-30개 정도는 넣었었는데 가볍게 소화를 했죠. 가볍게 소화할 정도로. 자, 그러면 두 번째 장점은 적재 공간으로 볼 수 있겠고요. 당연한 장점이었지만 그렇죠. 네, 또 다른 장점 어떤 게 있을까요? 존재감? 정말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래도 이제 국내에 픽업 트럭이란 차종이 좀 많이 알려지고 예전부터 뭐 무쏘 스포츠부터 있긴 했었지만 지금은 그래도 조금 이제 병행 수입하는 차량들도 간간히 보이고 콜로라도라는 쉐보레에서 그런 나왔죠. 차량들도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출고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뭐 동네에서라든지 관심 있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오셔서 뭐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유심히 관심 있게 보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하시는 말씀이 수입차냐 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짐칸 한번 보여줄 수 있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네. 공통점은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의 이제 성별은 무조건 남자. 그쵸. 그리고 이제 한 30대 40대 그 이상과 이하는 전혀 못 봤습니다. 네. 하긴 또 젊은 층은 좀 관심을 안 가질 만한 차량이기도 하고 그런 존재감. 네, 근데 사실 네. 이것도 그냥 장점이라고 포장한 거지. 크고 좀 많이 집이 들어간다, 네. 좀 넓다. 이거 빼고는 사실 큰 장점은 없어요. 한 가지 뭐 이게 장점일 수도 있는데 네. 자동차세는 좀 싸요. 화물 차량이기 때문에 1년에 28,500원 나옵니다.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세컨카로 구입을 했던 거고 비슷한 배기량의 세단, 승용차가 있는데 그 차가 한 40만 원 정도 나거든요, 1년에. 근데 이 차는 이제 28,500원이기 때문에 거의 뭐 거저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 유지비 면에서 굉장히 이득을 보는 듯한 느낌이 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또 이게 출퇴근용으로도 쓰고 있는데 출퇴근 거리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왕복 한 8.5km 정도밖에 안 돼서 한 달에 유류비로만 8만 원, 그리고 자동차세 1년에 28,500원. 보험은 이게 화물차기 때문에 제가 이제 화물 경력이 처음인 거예요. 그걸 혜택을 못 받고 첫 번째 해 때는 80만 원가량, 78만 원 정도를 80만 원 가량. 2년차 되면서 이제 갱신할 때는 다이렉트로 하다 보니까 59만 원인가 60만 원 정도. 확 깎였네요, 그래도. 네. 다이렉트로 좀 싸게 했더니 그 정도까지는 되더라고요. 한 가지 장점이 저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는데 낚시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아요. 낚시 다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시는 길에 이제 네. 물고기들을 잡고 SUV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트렁크에 그쵸. 싣잖아요. 트렁크에 실잖아요. 냄새가 엄청나대요. 근데 이 차는 이제 이 캐빈, 승객용 캐빈과 네. 이 짐칸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냄새라든지 이런 것부터는 굉장히 자유롭다 하시더라고요. 단점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유튜브 채널을 런칭하고 단점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꽤 되더라고요. 네. 뭐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은 네. 승차감이 특히 이제 뒤에 타신 분들이 어려움을 좀 느끼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차가 길다 보니까 이제 유턴할 때 이렇게 좀 크게 돌아야 돼요. 아까도 한 번에 못 도시더라고요. 그쵸. 네. 네. 5,405mm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차량을 좀 정지했을 때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 후방 카메라가 굉장히 반응 속도가 늦습니다.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가 보통 이제 바로 나오잖아요.
있잖아요. 이거는 거의 한 2초, 길면 한 3초까지 아, 그래요?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좀 성격 급하신 분들은 조금 답답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 늦습니다. 네. 지금은 그래도 좀 빠른 편인 지금 것 좀 같아요. 네. 그래도 막 3초까지는 아닌데 3초까지는 아니 한 1.8초 된 것 같은데 아, 또 이제 타고 있는 다른 차량이랑 비교를 해봤어요. 굉장한 차이가 느껴집니다. 바로 켜지니까. 네. 이 차는 어? 좀 늦습니다. 오, 지금은 좀 많이 늦었어요. 네, 기분을 좀 탑니다, 이 차가. 아, 가끔 가다가는 좀 빨리도 켜주고 귀찮으면 좀 네, 천천히 켜주고. 왜 자꾸 바꾸냐 이거죠. 네. 그리고 이 차 또 다른 단점은 이 미션이 조금 네. 불안정할 때가 있거든요. 어떤 것 때문에요? 시속 한 80km, 70km 그 정도로 이제 쭉 올림픽대로라든지 네.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릴 때 아이신 6단 미션을 네. 채용하고 있는데 한 5단에서 6단 정도 그 왔다 갔다 할 때 6단으로 쭉 크루즈로 쭉 달리고 있을 때 혼자 그냥 5단으로 바뀌어버려요. 뭐 오토 미션이기 때문에 혼자 바뀌는 건 당연한 거지만 네. 굳이 바뀌지 않아야 될 타이밍 때 바뀌어서 뭐 RPM이 한다던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런 경우가 많다. 네, 보통 올림픽대로를 타다 보면은 무조건 있어요. 그런 부분 좀 특이하고 와이퍼가 비 올 때 보통 차들은 이제 그 우적에 따라서 작동이 되는데 이 차는 굉장히 좀 민감해요. 아, 그런 거예요. 네. 예민한 친구입니다. 네. 그래서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빨리 돌아요. 그냥 천천히 닦아도 될 정도인데. 아, 그쵸. 가랑비인데 소나기인 듯이 막 이렇게 돕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마찰이 생기잖아요. 네. 물기가 많이 없으니까. 네. 그냥 굉장히 삑삑거려요. 그런 게 있고 이 스마트 키가 작동 범위가 굉장히 짧아요. 네. 10m 이상 되면 거의 안 되는 것 같고 아, 그래요? 네, 10m 안쪽으로 한 7, 8m 정도 그리고 약간 꺾여 있으면 안 되고 이 범위가 짧아서 네. 다른 분들 보니까 이제 좀 다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수신 거리를 좀 늘리는 그런 작업들을 조금 하시는 것 같고 이 차량은 출고하고 문을 열면 진짜 그 무거운 문이 철작 문이 그냥 저를 향해 떨어져요. 차가 흔들릴 정도로 텅 이렇게. 그래서 사실 뭐 남자들은 상관없는데 아이가 옆에 있다던가 아니면 이제 여성 오너분들이 좀 다치실 수도 있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뭐 트렁크 도움이라고 해서 그 안쪽에다가 힌지 부분에다가 좀 뭘 설치를 하면은 이제 천천히 내려오는 천천히 그런 효과. 내려오게. 네, 그거를 좀 장착을 했고요. 애초에 순정 네. 상태에서는 안 되는 옵션인가요? 안 됩니다. 네. 또 어떤 부분이 있나요? 뒷좌석이 굉장히 고추서 있었어요. 저는 이제 한 15도 정도 등받이를 좀 뒤로 뉘우는 그런 네. 작업을 이제 또 애프터마켓에서 했고요. 아, 따로 또 하신 거예요? 네, 아무래도 이제 뒷자리에 아이라든지 아내가 탈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지방을 가려고 하면 이제 장거리이기 때문에 허리가 아플 수가 있잖아요. 네, 조금 더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그 작업을 좀 했습니다. 본인이 이 차를 출고를 하면 나가서 이제 추후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네요. 보통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게 네. 이제 필요한 차인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커스터마이징 하는 재미로 많이 또 타시기 때문에 불편한 기능 때문에 편하게 바꾸는 네. 경우도 있지만 이제 차주분의 입맛에 따라서 나만의 스타일로. 네, 꾸미는 경우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애프터마켓에서 가능하고 그래서 보면은 뭐 좀 다양해요. 똑같은 렉스턴 스포츠나 칸 네. 차량이지만 이 형태는 좀 많이 좀 다르게 꾸며진 차들을 보실 수가 있더라고요. 차가 높기 때문에 보통 이제 다른 이제 미국산 픽업 트럭들은 이제 손잡이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 여기 필러 부분에. 네, 그래서 이 렉스턴 차주분들은 또 쌍용에서 나오는 게 없고 현대자동차의 이제 스타렉스 손잡이로 많이 이제 다이를 또 하시더라고요. 아, 스타렉스에 들어가는 바를 네. 쌍용차에 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면 네. 이제 쌍용과 이제 현대의 네. 그런 이제 콜라보. 조합. 네. 콜라보. 네. 아까 금액적인 얘기를 살짝 해주셨는데 네네네. 이 차량 이제 출고가부터 보험 비용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출고할 때 저는 이제 거의 중간 등급 모델이었고요. 뭐 사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니까 한 3,400 정도. 그다음에 이 차는 화물 차량이기 때문에 네. 취등록세가 5%밖에 안 됩니다. 원래 이제 승용차는 7%로 7%. 나오는데 그래서 전체 이제 세금 포함 네. 한 3,500만 원 정도 수요가 됐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세는 뭐 28,500원이고 보험이 화물 경력은 처음이기 때문에 그 승용 경력은 인정이 안 되더라고요. 신규로 네. 들어가셨구나. 첫 번째 해는 한 80만 원 정도 2년차 때 갱신할 때 다이렉트로 바꾸면서 네. 한 60만 원 정도. 그러면 이 차량이 혹시 할부 차량인가요? 현금 차량인가요? 제가 1,500만 원 그 원금으로 냈고요. 선납금을 넣고. 네, 선납 냈고 나머지 이제 할부 원금이 2,000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5년 60개월 40만 원 가량. 뭘? 40만 원 가량. 네. 이거는 다른 구매를 좀 생각해 보시는 분들은 이 정도 조건이면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냥 참고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차량 연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6,990km를 탔거든요. 출고한 지 한 15개월 정도 됐는데 많이 타진 않았지만 한 7,000km 가량 타는
도중에 연비를 보면은 그렇게 좋진 않아요. 평소에 제가 이제 주행을 끝나면은 알려줘요. 네. 5.5km, 6.2km 뭐 그 수준, 6km 안팎, 네. 그렇게 좀 확인될 수 있고. 고속과 시내 별도로 나눠서 본다면 어느 정도 나오시나요?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저는 한 10km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 시내 주행이 많기 때문에 네. 한 5km, 6km. 반 정도로 보면 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바로 다른 질문 드려볼게요. 이 차량 타고 다니시면 주위의 반응이 어떠세요? 되게 신기해하죠. 네. 너 같은 사람이 이걸 왜 샀니? 뭐 어디 놀러 다니는 것도 별로 안 하고 네. 캠핑 이런 것도 안 가는 사람이 이거를 왜 샀냐고 처음에 굉장히 많이 질문을 받았어요. 예전에 이 차를 사고 나서 픽업 트럭에 대한 이제 관심도가 좀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리서치, 그 마케팅 조사회사에서 네. 연락이 왔어요. 인스타그램 DM을 통해서 연락이 네. 왔는데 혹시 뭐 설문조사 참여를 이제 패널로 해주실 수 있냐? 그래서 뭐 알겠다고 해서 참석을 했는데 결론은 이거였어요. 굉장히 이제 새로운 카테고리의 이 픽업 트럭 오너다. 이 사람은 뭐 캠핑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낚시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네. 뭐 인테리어 사업자도 아니고 네. 왜냐면 이 사업자들은 이제 10% 부가세 환급을 받거든요. 전혀 그런 것도 아닌 사람이 픽업 트럭을 화물차를 구매했다는 걸 보고 네. 새로운 카테고리의 차주다 네. 이런 결론을 내시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저는 사실 차량에 대한 필요성은 없었는데 픽업 트럭이 너무 좋은 나머지 구매를 결심을 하게 됐고. 어떤 매력에 끌리신 거예요? 예전에 이제 더 한 10년 전인데 호주에 좀 거주했은 기간이 호주에서? 있었어요. 네. 네. 호주에는 이런 승용 기반의 픽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 차 같은 픽업 트럭이 굉장히 다양하게 다니고 있거든요. 제 친구 지인이었는데 승용 기반의 픽업을 타고 온 거예요. 그 친구는 이제 직업이 목수였거든요. 직업 때문에 일의 필요에 의해서 구입을 해서 타고 다니는 이제 친구였는데 그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약간 예전 우리나라 포니 픽업 그때 이제 기억도 좀 나고 와 이거 뭐지 하면서 그런 픽업들을 좀 유심히 보면서 다녔어요. 이러다 보니까 와 이거는 언젠가 한번 좀 사야겠다. 타봐야겠다. 로망이었군요. 로망이었죠. 그런데 그런 로망을 가지고 계신 네. 남성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은근히 많아요. 네. 주로 이제 이 차량을 타시는 분들은 낚시를 즐기시거나 뭐 캠핑을 즐기시거나 레저 활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타니까 도심형 픽업 트럭은 사실 생소하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 뭐 그런 캠핑이나 낚시는 안 하지만 겨울철에 스노보드라던가 다른 계절에 네. 서핑을 타러 다니거나 이런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장비 실기는 너무 좋아요. 지금도 이제 뭐 서핑보드가 뭐 굉장히 편안하게 실려 있고요. 그냥 툭 던져 넣으면 될 정도 너무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자, 이 차량을 추천한다면 추천한 이유와 아니면 아닌 이유. 추천하는 이유는 레저 활동을 활발히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짐 공간들, 적재 공간들 거의 뭐 무한대는 아니지만 네. 뭐 우리가 보통 필요로 하는 양은 충분히 다 때려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 이 차량이 너무 커요. 길이도 길고 폭도 넓고 국내에서는 뭐 쉐보레가 조금 더 길게 나왔다고는 하는데 한 1cm인지 네. 그 정도 길게 나왔긴 한데 뭐 승용차로 봤을 때는 G90 일반보단 이게 더 길고 리무진으로 가야 좀 비슷한다고 들었고 그래서 국내에서 거의 최장 차량이라고 보면 되고 폭도 이제 저희 회사차가 카니발인데 폭이나 전체적인 차량의 크기가 이 차가 거의 뭐 국내에서 제일 크다고 보셔도 무방을 해서 주차 공간이 좀 확보되신 분들이 아니라면 낭패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차 공간 찾느라 하루 종일 걸릴 수도 있겠어요. 네, 사실 이 주차 공간이 네. 뭐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되게 네. 좀 좁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우리나라도. 폭이. 네. 네. 그래서 사실 문콕도 굉장히 많이 당하고 접촉사고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내본 적은 없는데 쭉 보시면은 이제 차량 곳곳에 좀 상처들이 굉장히 많이 나 있습니다. 특히 내 옆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주차 라인이 거의 다 채웠네요. 이런 건 좀 불편하겠어요. 네, 마트나 이런 데 가서 이제 주차를 해놓으면 스토퍼가 있잖아요. 저런 식으로. 네. 스토퍼에 딱 맞춰대도 이제 앞이 너무 튀어나온다던가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네. 감안을 해서 주차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께 추천을 드려요. 자, 그러면 이 차량 마무리 총평하고 끝내겠습니다. 총평은 일단 이 차량은 굉장히 실용적인 차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레저 활동, 개인 사업으로 뭐 짐들이나 장비가 많으신 분들은 정말 안성맞춤이고 보통 이제 포터나 봉고 그런 차량들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업무적인 거 외에 패밀리카나 아니면은 뭐 개인적인 네. 그런 차량으로 혼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 니즈가 있으신 분들은 차량을 구매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물론 이제 단점도 많이 존재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구매를 하실 분들은 그런 거를 좀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저는 뭐 새로운 카테고리긴 하지만 도심형 네. 출퇴근하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인터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토반도 다음번에 또 다양한 차종 가지고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리는 시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토반과 가로수 트럭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